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멸콩TV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김민수 대변인 나오는 목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변인, 네. 김 대변인이기도 하고 김 교수님이기도 한데 이제 2학기 또 대학교 강의도 시작된다고요? 근데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늘부터 개강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 밤을 꼴딱 새고 지금.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예. 새벽에 일찍 저한테 카톡 주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밤꼴딱 센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좋은 밥상 이 콩나물과 멸치국물 훅 내가 했으니까요. 한번 속 시원한 한번 김 대변인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사실상 멸콩TV 단독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문재인이 포트라인에 선다. 지금까지 검찰이 불러서 조진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꾀를 내가지고 검찰청 포트라인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을 남부지방법원 법원 포트라인에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그 전 사위죠. 진짜 그렇죠. 전 사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전 사위인지 현 사위인데 전 사위인 척을 하는 건지 이것부터가 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진짜 가장 이혼이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공판 전에 증인 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나와줄 것을 요청한 거죠. 법원이. 네. 그게 제가 법조인이어서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또 검찰청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문재인한테 욕보이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니고 법원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 네, 법원에서 세웠습니다. 네, 검찰 아닙니다. 예. 네, 오늘 지금 그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실 수도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그렇죠. 전자가 두 번 들어가네. 전 사위. 네. 네. 특혜 채용 의혹, 쉽게 말하면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이 보낸 거예요. 검찰이 보낸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야, 네. 검찰 머리 좋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전략을 노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문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다가오는 9일 서울 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근데 이렇게 왜 했느냐? 이 전주지검에서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조국당 당직자로 있으면서 이상직을 채용하고 하는 거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피의자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가가지고는 모르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사실은 지금 그 고발된 거는 4년 됐는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1년뿐이 안 됐죠. 1년뿐이 안 됐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참고인 등으로 20명 정도가 소환이 되는데 죄다 묵비권 행사했어요. 조국도 묵비권 행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민주당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에게 피고인의 신분으로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데 이거 참 참석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쓰면서 이번 다가오는 9월 9일 재판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을 신청해서 이 행정관을 불렀는 거긴 한데 그러면서 이게 법원이 문재인한테도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는 게 네. 이게 문재인을 나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당신이 이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증언하는데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인지 이 동아일보 기사가 명확하지는 않아. 사실 약간 애매한 구석이 애매하게 있어. 네. 그런데 동아일보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그 9월 9일 날 있는 이 전 행정관 A씨의 증인 조사와 관련해서 통보서를 보낸 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내가 뭐 했네 마네와 관련해서 반대 신문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이 와서 묻거나 문재인의 변호사가 와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동아일보 기사가 좀 더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뭐 특종이니까. 특종이긴 특종이야. 근데 지금 내용이 네. 문재인을 증인신문으로 지금 불렀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관을 불렀는데 문재인에게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렀는지 그 내용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 신문 하기 위해서라도 오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시라면은 나올 것 같은지. 나오겠어요. 하기는 뭐 잊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는 거 보면은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약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안 잊혀져요. 관종이. 완전 지금 본인의 다큐멘터리를 뻔뻔하게 제작하죠. 네네. 본인의 자서전 뻔뻔하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잊혀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인데요. 뭐. 그럼 네. 반대 신문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 지난 총선에서 지금 전국을 누비고 그렇지. 네.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보지 못했던 행동을 네. 다 하고 있는데 네. 잊혀지기 죽어도 싫다. 지가 오바마인 네. 줄 알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 관련되는 통지서를 보낸 것은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목동에 있는 법원에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 그런데 또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 본인이 어제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고요? 모질라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예. 이게 사실 한두 번만 생각했으면 이런 글은 절대 안 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나니까 어허. 화난 대로 썼다. 어허.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우린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지.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했으면 이 뒤에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어요가 나와야 돼요. 근데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라고 하면 운명 공동체의 하위 개념이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흥망성쇠를 모두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거 마치 인정한 거랑 똑같아요. 말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겸손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씁니까?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면요.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사과가 먼저 나와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간에 여론으로 끌고 가려는 작태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인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줘야지 맞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왜 경제 공동체라고 나왔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뇌물죄로 엮다 보니까 그 논리가 언론이 만들어낸 경제 공동체인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면은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이 아니고 그 딸하고 딸 가족이 받은 것은 당연히 제3자 뇌물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단순 뇌물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건 운명 공동체가 맞아요. 운명 예. 공동체도 맞고요. 경제 공동체도 맞죠. 왜냐하면 지금 문다혜가 태국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지금 청와대에서도 1년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본인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본인 집을 팔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살았어요. 예, 예. 네, 이것도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도대체 뭐죠? 요가 강사였어요. 예, 예. 자,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시의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딸도 요가 강사를 하고 있어요라고 했어요. 이게 이슈가 되니까 문다혜 씨가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 안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수입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일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로 살았어요? 네, 그럼 경제 공동체에 맞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는 것이고, 본인 말로 우리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 운명 공동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다혜 씨가 이 문다혜 씨가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아하. 이 사람 정의당에 가입했었어요. 맞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정의당에 가입해서 정의당 대표하고 영화 관람 같이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정의당에서도 문다혜가 정의당에 가입한지 몰랐다 그랬어요. 문다혜가 그 네. 문다혜인 줄 몰랐는 거겠네. 예, 이 사람이 예. 무슨 생각이 있어서 무슨 생각이 담긴 글을 쓰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페이스북 글 하나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이거는 이슈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구나. 예, 생각 예.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문다혜의 자충수, 오히려 뇌물죄와 관련된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럼요.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요 이게 문다혜 씨도 참 이게 여러모로 반성해야 되는 게요. 어제부터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 그러니까 별장 아니다. 그거 지금 수익형 임대부동산이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글이에요. 지금 거기에 별장을 샀냐, 수익형 부동산을 샀냐는 본질이 아니죠. 네. 그 돈 어디서 났냐가 본질이죠. 그렇지. 지금 문다혜 씨한테 그리고 지금 그 김정숙 여사가 써댄 돈들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현금들 어디서 났느냐 이 돈들의 지금 창구가 어디냐가 본질인데 이런 본질을 회피하는 전략 계속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제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들 그거 별장 아닌데 왜 별장이라고 하냐 이거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우파 패널들도 말려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본질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돈의 출처가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제주도에 그런 집을 아무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익형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 수익형 부동산 일단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 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요. 별장으로 사실은 옛날 집들을 사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별장은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정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이 한 달만 안 살면 거미줄 치는 게 집이에요. 아, 맞아요. 집이 그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대다수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관리자들이 제주도에 등장을 했어요. 젊은 창업가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장으로 샀다가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서 회피돼선 절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어디냐다. 네. 그리고 되게 좀 황당하다 못해 기괴한 것은 실제로 누구한테 샀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부 송기인의 소유로 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제 한 인터뷰를 봤더니만 송기인 신부가 나는 한 달에 받는 게 많아봤자 200만 원이고 신부님들 월급이 얼마 안 되죠. 예, 100만 원이고 그것도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옛날에 진실화요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재산 확인했는데 그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그거 다 결국은 캐톨릭 거다. 내 거 하나도 없다 했는데 도대체 이건 뭐예요? 그럼 캐톨릭 거를 팔아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멘토라고 했는데 이게 차명 신부 명의로 예. 샀던 실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합리적 예. 의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왜 그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서 돈도 없다도 문다혜가 샀냐. 예. 예. 그럼 이 관계 자체도 지금 석연치 않죠. 음흠. 네. 그럼 이게 만에 하나 진짜 신부의 것이었다면 이거는 실거래가와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합리적 의심들은 이거 실소유자가 원래 이 신부 거 맞았어?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명의신탁 아니야? 네. 그러면 실질 소유자는
문재인이었던 문재인이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네. 강력한 의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의심을 갖는 거고 그러면 이거 지금 일종의 증여 아니야? 예. 거래를 가장한 증여 아니야? 라는 의심도 생기는 거죠. 예. 그 3억 8천만 원에 문다혜가 샀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 났으며 그럼요. 그 돈을 그러면은 송기인 신문은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통장 내역들도 확인이 돼야겠죠. 예.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지. 예. 자금 추적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자금 추적 시스템은요. 세계 1위예요. 선진국들도 와서 배워가요. 와. 이거 지금 언제부터 이랬죠?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제부터. 그죠? 어허. 그리고요. 지난 정권에요. 우리 혹시 선배님 공수처로부터 나 받았지. 받았죠? 몇 번 받았지. 받으셨어요?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진짜 황당해가지고 제 통화기록. 통화내 기억 네. 조회했다고 한참 뒤에 탈탈 털린 거죠. 저희도. 당시에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 약 60여 명이 예.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당한 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네.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일부가 당했어요. 네. 제가 공수처 및 경찰서, 검찰 등에서 4번을 당했습니다. 네. 이거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좌 조회도 2번 당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네, 계좌 조회도 계좌 조회가 하고 나면 6개월 후에 계좌 조회했다라는 걸 보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계좌 조회를 2번 당하고 통신 조회도 4번을 당했죠. 음흠. 네. 근데 이거 뭐 왜 못합니까? 해야죠. 해봐야죠. 예. 저도 지금 예전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얼른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통신조회를 당한 적이 있고요. 더불어서 와, 제가 여기 뒤에 한번 좀 장필이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 부당하고 대책위원회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이 2016년 11월 20일 날 본인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그대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구속, 강제수사 촉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로 막 다루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 촉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와, 진짜. 아니, 예전에 문재인 침해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한 4년, 한 8년 전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기억인데 그 사이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요. 저도 침해설이 돌 때 진짠가 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을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예. 기억을 조작하고 예. 내가 불리한 것은 네. 잊은 척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진짜로 병 때문에 그렇다. 예. 기억을 못하면 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선택적 기억과 망각을 하는 사람이다. 예. 네.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김민수 대변인이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다고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문재인의 2016년 11월 22일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해가지고 난리 났죠. 예, 딱 해가지고 그냥 그 성명으로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거 읽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TV조선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라고 하고 읽어줬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거 네, 맞아요. 그냥 올려드렸는데 역시. 아니,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질 때
패널들이든 대변인들이든 우리 당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처럼 우리 선배님처럼 밤잠 안 자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논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당할 줄 알아? 결국 지난 프랑스 혁명 때도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당시 왕을 기요틴에서 목을 잘랐지만 그 목을 자른 로베스피에르도 돌아서 가지고 본인 또한 기요틴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역사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래놓고 본인들은 그 역사의 부메랑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엊그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다잇이 압수수색하면서 아이패드 압수수색했다고 했는 걸 밝혔는데 그거 완전 가짜뉴스 공장 아닙니까? 오히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하나하나 장난감까지 쑥대밭 만들어놨다고 정유라 씨 본인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울분을 토하는 글을 올렸던데 이런 극단적 대비, 극단적 내로남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로남불 제가 지금 뭐 하나 찾으려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도에. 이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당에 많은 정치인들을 탈탈 털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적폐 수사고 검찰 탄압이라면 매일이라도 해야지요. 라는 말을 했어요. 혐의가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 본인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매일이라도 해야죠. 이게 정치보복이라면 매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정치보복이라면. 정말로 본인들이 줬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세상 어떤 천지에 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란 말입니까? 그 적폐 정말로 있다면 청산해야죠. 얼마나 정치 보복성 성격을 띠고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고 이 가정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5명이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러한 가정들을 본인들이 저질렀던 건 모두 다 있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이 수사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 양심이 없는 것이다. 내로남불을 넘어서 양심도 인격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양심도 인격도 없다. 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럼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재명이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네. 네. 오라를 바라라 이렇게 했어요 진짜. 당시에 정치보복이 이런 거라면 매일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 정치보복이라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은 매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숱한 혐의들, 범죄 혐의들 당당하게 그리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받고 재판받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봤더니만 지금까지는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에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줄서기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봤더니만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도 이걸 그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그걸 이 사건 수사 문재인에 대한 수사 문재인 뇌물 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이렇게 뭐 같이 대책위원을 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같이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조사까지 카바 쳐줄 마음이 없다. 사실은. 역시 날카롭네. 네. 카바 쳐줄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다. 네. 지금 밤에 누우면 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렇네. 지금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 걱정까지 언제 하냐. 아하. 근데 마음은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욕먹게 생겼으니 아하.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 안 하냐 욕먹을 것 같으니 일단 하는 척이라도 해놓고 아하. 머릿속은 온통 자기 판결뿐이 없다. 그렇네. 네, 이게 하나의 팩트고요. 두 번째는 범죄자들의 연대. 네. 그렇네. 네. 왜냐면요, 이게 옛날에도요,
나쁜 짓 같이 하면은 의리가 공범의식, 두터워져요. 공범의식. 공범의식이 예. 있어요. 근데 비록 같은 짓은 아니지만 각자 나쁜 짓을 했지만 야 내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 안 해주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백지장도 맞들어야 나는데 문빠들이 나 보호 안 해주는데 도움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결국엔 자기 걱정이다. 1번이든 2번이든 다 자기 걱정이다. 실제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걱정도 안 된다. 네, 이게 팩트죠.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서 이 친문 세력들 다 사라지고 자기가 100% 장악하고 싶을 거예요. 싹 쓸어내고 싶은 거지. 싹 쓸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손으로라도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그렇구나. 대책위원회 만드네 뭐네 하는 거는 다 쇼죠. 내가 대책위원회 만든다고 진짜 대책 세우는 줄 아냐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이때까지 본인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다고 했더니 이런 줄 알았냐라고 하잖아요. 본인 말이 대다수가 입만 열면 숨 쉬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와. 네. 그러니까 믿을 말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걱정한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네요. 야, 참 결국 친명, 친문 다 서로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놈들이 누가 먼저 깜빵 가느냐 이거네요. 그리고 이런 걸로 또 서로 내기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요. 또 민주당이 또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먼저 가나. 참 황당하다. 황당해. 그래요. 참. 그리고 이게요. 저는 참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게 그래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참 영광된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영광으로 남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쩜 이렇게 국민들이 주신 권력을 사적 용도로 활용했느냐.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아직 다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감봉권이 왔다 갔다 거린 것이 정말로 대통령 영부인의 옷을 사기 위함이고 딸의 생활비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치졸한 범죄입니까? 대통령으로서 한 국가의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요. 당당하게 재판 받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과 자신을 오버랩 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진들도 띄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김다혜 등등이 민주당 등등이 계속해서 노무현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오버랩 시키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받다가 죽었다. 사망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검찰의 강압 수사로 초점을 맞추고 문재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피해자로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그렇다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오버랩 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지은 죄가 있다면 혹은 없어도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검찰 수사에 당당히 협조해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봉이바위에서 안타깝게 그렇게 그 삶을 마감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때 받고 있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의혹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죠. 사실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박연차한테 돈 받고 그 돈으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뉴저지에 고급 주택을 샀었죠.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뇌물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찰이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사실 문제 삼으려고 하면 뇌물 수배의 공범으로 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뭘로 했냐. 그렇다고 완전히 면책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가 쌍방울 대북 송금했던 것과 똑같은 혐의인 거거든요. 해외로. 대신에 이제 이재명이는 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 지금 곽상은 변호사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만 거기는 본인들의 어떤 집 사는데 돈을 썼다는 그것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거든요. 참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다혜 씨가 나온 대학 어딘지 아시죠? 아하! 지금 일본.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보도가 합리적으로 있었죠. 예, 일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대학이요 완전 극우 세력들이 만든 대학이에요. 고쿠시엔인가 뭐 하여튼 뭐 저도 일본 말을 몰라서. 그리고 대학의 과 기가 우길기를 써요. 아하. 그런 대학 다녔다라고 네. 일본 보도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산케인가? 예. 청와대에서 이거를 반박을 하지 못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요. 진짜로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한 그렇네. 사람들이다. 내로남불을 그렇네요. 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뭐 일본을 정말 친일 행각은 민주당이 다 했다 이때까지. 예.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다희 씨가 뭐 한국 기업인이 세운 거지만 롯데를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다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쿠시칸 대학. 아까 맞습니다.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죠? 예. 직업이 요가 강사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책 디자인비로 2억이나 받는 뛰어난 디자이너네요. 예. 예, 이것도 지금 문제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책 디자인비로 2억 5천을 받았다. 그 중에서 2억은 디자인비고 5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지금 출판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문재인한테 가야 될 인세를 일종의 증여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예. 분리시킨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면 뇌물인 거죠. 뭐 둘 중에 그렇죠. 하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그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내고 그 이후에 그 출판사에 청와대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뇌물성 성격이 그럼요. 상당히 강할 수가 있죠. 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수사할 제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2019년 제가 찾아봤더니만 한겨레 신문에 문재인의 운명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세를 1억 9천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 9천 이외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 1억 9천 플러스 2억 5천 하면 얼마예요? 거의 5억 원에, 그러니까 2억 원, 아니 4억 4천만 원. 어마어마한 인세인데 그 돈, 그 원래 이 문재인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작가보다 책 디자이너가 더 버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들에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책 네. 디자인비를 그렇게 네. 주는 거는 아니 그림책 그렸나요? 그림책 그렸나? 아니 문다혜가 그림책 그렸어요? 피카소예요? 문다혜가 피카소예요? 나 참 기도 안 차서 진짜 이게 네. 대한민국의 정말 초인류 디자이너를 구했다라고 해도 네. 그 표지 보십시오. 그 디자인 참 그게 사실 안 그게 지금 2억짜리 디자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예. 그 이렇게 지저분한 짓들 했으면 수사 받으세요. 그렇죠. 제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세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자는 거냐? 야. 어디에 이런 막말을 하면 어디서 막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진짜 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네. 이 막가자는 게 검찰한테 네. 하는 말입니까? 국민의힘한테 하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까? 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뭐 앤디 워홀급 팝 아티스트냐, 피카소급 전 세계적 명화가이냐.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그거 하면은 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다혜가 디자인에 참여했기 때문에 2억을 줬다. 이 말 네.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라고 듣죠 이거를. 그리고 또 5천만 원 빌려줬대. 이자는 줬고 반납은 했나?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야죠. 다 해야죠. 다 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 조사는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진짜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꼭 파내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네. 아... 이거 끝까지 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까지 향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파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김정숙 옷 사는데 현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옷 살 때마다 현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민들한테도 카드 쓰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아니 그러면 현금 영수증 끊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 게 내 딸한테 돈을 주는데 왜 보자기에 돈을 싸서 친구를 통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친구한테 직접 좀 괜찮아. 사람을 시켜서 공무원을 시켜. 공무원을 시켜서 보자기에 싼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고. 왜 내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러니까. 돈을. 돈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네. 먹었으면 이상한 돈인 거예요. 이상한 돈이지. 이상한 돈인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제가 진짜로 선배님께서 야
민수야, 나 돈이 급해서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 빌려줄 거면 내가 증거라도 남겨야 되니까 계좌 이체하겠지. 그치. 예. 근데 내가 형님 나 이거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줄 거야. 그럼 계좌로 못 보내죠. 그럼 1쿠션, 2쿠션, 3쿠션 하겠지. 이거 사람 지금 이거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봐도. 집에 오면은 딸한테 야 이거 있다 탁 이렇게 줄 것이지. 아니 그거를 꼬리가 길면 잡히는데 청와대 행정한테 줘가지고 그것도 자기 친구한테 줘가지고 자기 친구는 또 거기다가 친구 이름 쓰고 뒤에 김정숙 그 친구도 혹시나 5천만 원이 이 문다혜한테 갔을 때 나중에 추궁할까봐 좀 겁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보호 장치였던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본인 보호 장치였던 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왜냐면 난 뭔지 모르고 여기 딸한테 좀 입금해달라고 해서 네. 입금해줬을 뿐이다.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입금 자명도 김정숙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정말 이게 야 이거 괜히 내가 이런 거에 개입했다가 근데 지금 현직 영부인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스스로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김정숙하고 그 친구 둘이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싸움 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싸움 날 게 있겠나요? 이제 전 대통령 영부인이고 이제 곧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당당해야죠. 친구분 똑똑이 우리 아니 그리고 그리고 이 친한 친구한테 이런 걸 시켜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그 밑에 공무원한테 그런 거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갑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싶었겠어 그거. 그러니까요. 네. 만에 하나 그 심부름한 사람이 보자기를 열어봤을지 안 열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열어봤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혹시 배달 사고 네? 1억을 보냈는데 5천만. 아무튼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뭐 저는 저희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아니 근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린 이렇게 농담이고 가정으로 하잖아요. 민주당이었으면요 이거요 다 확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런 거 터졌으면 민주당은 다 확정해. 지금 여기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요 100%. 제가 그 변호사잖아요. 저희가 실무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돈을 이렇게 주는데 뇌물 줄 때 가끔씩 2,999만 원을 뇌물로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죠? 왠지 아세요? 그게 3천만 원 되는 순간 적용 법률이 형법상 뇌물이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로 올라가. 그래서 걸렸을 때에 내가 10,000원 빼가지고 특가법이 아니고 형법상 뇌물로 하려고 대단한데. 그렇게 주는 그 정도로 치밀하다고 이게. 대단한데. 대단하죠. 약간 코미디 같은데 코미디가 보다 더 코미디 같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번외 이야기.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뭘 들고 와셨어요? 그러면서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을 줬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걸 주지 않는데 고춧가루를 준 거예요. 고춧가루를. 그러면서 이거 뭐 특산품이라고 고춧가루를 주던데서 제가 속으로 저거 고춧가루 뿌린다라는 나쁜 의미로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는 뭐 받으셨어요? 호박엿을 받았대요. 그 전에는 뭐 받았냐 그랬더니 상품권을 받았는데 18만 원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야, 돌려가기. 네. 돌려가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추석 어제부터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선물이 지금 아마 전국에 또 어려우신 분들 또 정치인들에게 또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것도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내가 언제 받으려고 하냐 그런 모습을 스토커냐 뭐. 예, 스토커냐. 아니 그럼 수신 거부를 미리 하지.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다 확인하잖아요 원래. 저희들한테도 대통령께서 명절 때면 선물이 옵니다. 예. 네, 근데 선물 오기 전에 꼭 전화가 와요. 맞아요. 주소 변동사항 없는지. 예. 이때 나 안 받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그럼요. 왜 받아놓고 예. 쇼를. 그 사실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받는다라고 올려놓고 예. 딴 사람을 줬거나 자기들이 쓴다에 나는 한 표. 사실 제가 네. 진행하고 있는 동안 9시 24분에 저희 집 앞에 지금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예, 그 소포 놓고 갈게요 해서 제가 네를 눌렀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등검사장 했다가 이번에 전주에서 이 국회의원 된
사람이 본인 페이스북에 지금 왜 스토커 같이 보내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참 이 인간도 정말 정신머리가 없는 게 거기에 자기 휴대폰 번호도 올렸더라고. 그 딱 보면은 휴대폰 번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그렇죠. 받는 사람 하고 받는 사람 쓰고 전화번호 휴대폰하고 그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는데 휴대폰 전화번호로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받을지 여부 언제 가니까 맞습니까 하고 가거든요. 다 받아놓고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걸 대통령과 영분이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한테 선물 왔네. 받기 싫은데 왜 보냈어? 스토커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조롱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조롱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고 운운하고 계엄령을 한 거라고 운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라고 운운할 거면요 무서워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이딴 소리들을 짓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참 진짜로 이게 보다 보면요 민주당이 하는 짓들이 너무나 선전선동 근거도 없는 선전선동 이건 침소봉대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선전선동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이든 뭐든 근거 없이 막 떠들 테니까 니네들이 해명이 필요한 해명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얼마나 정치적인 손실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될 시간에 저런 거짓선동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소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이향님 그래도 봉투는 맞습니다. 민주당은 안 받지 않아요. 자기네 당내 선거할 때도 돈 봉투 200만 원, 300만 원 이 짜친 돈까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봉투는 받습니다. 그 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식이나 됐으면 2, 300만 원 이거 주면은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선거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줍니까라고 네. 해야죠. 참 그래요.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근데 좀 전에 그 김 대변인 민주당의 계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근데 민주당이 계엄 증거가 없다고 자백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헛소리였어요. 그게 아니. 그래서 이재명이 형님으로 모시는 사법연수원 동기 정성호 의원이 지금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계엄 제보는 없었다고 자백했다고요? 지금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계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계엄령이요. 근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예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상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이 경찰력으로 안 될 때 군사력, 군인들이 이 치안을 보장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계엄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령은요 국회에서 해산 요청이 있으면 해제 요청이 있으면 바로 해제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을 내렸던 적이 많아요. 이유 없이 내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있었고 불법 남침으로 인한 그리고 군사 정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요 이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계엄이에요. 근데 여전히 계엄령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거나 북한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거나 하면 계엄 당연히 일어나야죠. 이거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말하는 계엄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엄령이 언제 발동되는지 헌법에서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 하고 싶다고 계엄령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계엄령 운운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알고 대한민국 군인을 정말로 바보로 알아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좀 말세게 하면요. 민주당이 정말 국민과 군인을 개돼지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계엄 드립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계엄 드립 쳤더니 와 이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야 하다 못해서 이제 계엄 드립까지 치니 하는 분위기가 몰려오니까 이제 쏙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엄령이요 민주당 말실수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온 겁니다.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까지 계엄 떠들었는데 이때까지는 본인들이 선전선동하면 먹혔던 거예요. 광우병도 먹혔고 사드도 먹혔고 오염수도 먹히고 일단 선전선동 거짓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약간 들썩들썩했는데 이번에 계엄도 그럴 줄 알았던 거야. 국민 수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야.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여기에 호응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까지 호응하면 자기들도 바보 되는 것 같으니. 그렇죠.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꼴이 많은 거죠. 야, 뭐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정도도 못해? 누가 제보한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차차 밝혀질 거야. 야, 추측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네.
정치인이라면요 말에 무게 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대한민국 그래도 제1야당의 당대표고 최고위원이라면요 최소한 이런 비판과 비난을 할 때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맥락을 너무나 선명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고, 저는 법률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계엄 선포하고 그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야 과반 동의하면 바로 해제해야 되는데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했어요. 민주당 의원 42명 체포해버리면은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계엄법 1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계엄이 시행 중이라도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계엄 중이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민주당 의원이 뭐 성범죄라 질러가지고 무슨 뭐 뺑소리 해가지고 현행범이 아니면은 계엄이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체포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 계엄령을 얘기하면서 쿠데타도 얘기했어요.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거 누굴 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도 하나도 안 맞아. 기본적인 법도 확인 안 해. 아니면 법을 알고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거짓말 한다고 봐야지. 예, 근데 이 민주당 정말 참 나쁘죠. 네. 나쁘죠. 근데 이러한 지금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엄령까지 나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피해가기 힘들겠다라고 본인들이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들이 법적인 이 판단은 벗어나지 못하겠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민심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여론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 악마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악마화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계엄도 선포하고 국민들을 쥐락펴락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납치 감금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퍼부어 보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뱉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멍청하지 않죠. 선전성동 당해주는 것도 어느 선까지죠.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야 이거 너무 나갔네. 민주당 패널들조차도 야 이건 좀 너무 나갔다. 그렇죠. 네. 하니까 이제 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꼬리 그럼요.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선전선동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쳐라. 그 자리에서 바로 강하게 쳐라. 그렇습니다. 바로 강하게 쳐야지만 얘네들이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꼬리를 내린다. 네.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 그럼요. 네. 오늘입니까? 우리 국가대표 홍명보호 첫 A매치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만 해가지고는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득점할 수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리고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 괴담, 이게 사실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뭐 여기서 또 더 있죠. 뭐 청담동 술자리.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페라가모 구두. 생태탕. 생태탕. 이지 이 자식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요.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근거 없는 이러한 유언비어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선정선동해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그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무책임한 발언들에 대해서 저는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법이 정말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 민주당 못 잡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행태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네. 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못 고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나마 민주당의 정성 의원이 그래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 제보가 없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금 그 최고위원, 우리 저기 누구죠? 김재원 전 의원. 나도 제보 많이 받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빵꾸 똥꼬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제보가 어디 있습니까? 차차 밝힌다? 야 김민석이 차차 밝게 아니고 네 차라도 밝혀봐. 하나라도 밝혀봐. 너희 집 나도 우리 집에 핵무기 한 10개 있어.
그 소리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제보도 있어요. 이게 뭐 구글 지도인가 나온다면서요. 네. 아까 문다의 제주도 그 별장인지 수익형 부동산인지 그 앞에 넥서스가 세워져 있다고. 이런 제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지. 네. 와, 정말 이제는 정말 막 가자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바보로 하나? 막 가자는 거가 아니라요. 민주당은 이게 죄송합니다만 민주당은 막 간 지 오래됐어요. 아, 막 가고 맛도 갔어요. 맛간, 맛이 갔네. 에이, 우리가 응가를 찍어 먹어봐야 하나? 네. 예. 그냥 봐도 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 기본법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한계를 반드시 법으로 입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제가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는 23대 총선에서는 우리가 다수석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다수석이라고 해서 또 국회의원들한테 불리한 법이라고 해서 안 만들면 안 됩니다. 다수석일 때 만들어야 어차피 이런 악용하는 것들은 다 민주당에 있으니 반드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런 법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법들 꼭 만들어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좀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하십시오. 네.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그거 특검 내려놓기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재명이가 생방송 하는데 겸 얘기하게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가 한동훈 대표는 딱 A4 용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는 내가 누군데 하면서 거기서 얘기 임기응변하다가 폭탄 터뜨리는 잘못된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좋지만 그럼 2차 공격으로 발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여기 지금 민주당이 선전선동의 늪에 빠졌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정치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책 연구 같은 게 없죠. 계속해서 선전선동 이거 괴벨스가 울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괴벨스도 지금 배워야 될 판이야,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네. 괴벨스가 무덤에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 내가 졌어. 일치월장했구나. 독일에서 네. 한반도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스승을 뛰어넘는구나. 네. 청출어람이다. 청출어람.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 할 거를 해라, 이 인간들아. 진짜. 그래요. 오늘 벌써 9시 5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슈.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냐. 벌거벗은 임금이다.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머리, 반일 종북, 반일 죽창가를 불렀는데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 아니죠. 인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의 무게도 없는 발언이고 그리고 근거조차도 없는, 이건 역시도 선전선동이죠. 제가 이거 전에도 멸콩TV 나와서 말했는데 한 번 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과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 보수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화선을 그으면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있는 우리 보수들은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시류 재배를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논쟁조차도 거부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과 한일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세계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계기를 만듭니다. 2004년에 또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인정했다라는 대서특필들을 합니다. 이걸로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 논쟁에 불을 붙입니다. 또 2018년도에 우리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지은 거 문재인입니다.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반면에 지금 보수의 대통령이었던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요, 독도 같은 데를 왜 방문해서 지금 조용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외교를 시끄럽게 만드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친일 행적을 하고 누가 독도를 팔아먹으려고 했습니까? 이 세 가지 명확한 팩트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요. 독도에 대해서 팔아먹는 이런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독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 갈등을 야기하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다 민주당이다 하는 말 당당하게 어디서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역시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화이팅! 그리고 하나만 더 한 말씀드릴까요? 번 더. 오케이.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반일주의자를 넘어 혐일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평화선을 걷고요. 일본 배가 저 선을 넘어오면은 체포하라고 쏴버리라고. 했고요. 네. 쏴보라고 네. 발포하라고 네. 했습니다. 네. 역대까지 이런 대통령은 단 한 명도 맞아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실제로 4,000명이 넘는 북한 어민들이 체포됐습니다. 맞아요. 예. 40명 넘게 사망했어요. 네. 이랬던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감히 어디서 친일주의자라고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작태들, 역사 인식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전선동, 거짓된 왜곡된 역사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결코 어떤 국민도 단 한 명의 국민도 속아서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고요. 정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의 실체 진실을 찾는 노력이 우리가 정말 부족했구나. 자유우파의 어떤 힘 있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간부가 유명 여배우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이런 성비위 문제가 민주당에서 또 터졌다고 하는데, 성비위 하면은 어떻게 더불어 성비위당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민주당? 보수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 진보는 대한민국을 성진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진짜 이게 성범죄 너무 많아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실제로요. 민주당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영웅화시키려고 해요. 예, 지금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요, 감히 어디서 국민묘지에 묻힐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뭐 보고 배웠었겠습니까? 민주당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뭐 보고 배웠겠어요? 자기 멘토들이 이런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뭐 보고 배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차이는 뭐냐? 구시대 민주당은 오프라인에서, 말 된다. MZ세대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딥페이크까지 쓰면서 딱딱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있네요. 참 나쁜 걸로 발전합니다. 아, 나쁜 거는 따라서 외우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래도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이거를 선봉에 서서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참 진짜 아유.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간 각종 성비위로 논란을 일으킨 것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2020년 부하 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정에서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총선 시절, 후보 시절 이대생 성상납 발언, 그리고 또 수원이 여성의 특정 부위를 닮았다,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여성 비하 논란을 했는데, 그런데 지들이 여성 인권은 맨날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얘는 그냥 아까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조하는 거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 얘네는 여성 인권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 인권 이야기하면 북한 인권에 관심 없구나 하면 되고요. 정의와 정의를 강조하면 정의롭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모든 거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하. 지금 독재 국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진짜로 민주적이구나, 저런 말을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냥 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려는 것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혼돈을 겪든 갈등을 겪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서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게 만들든 말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망쳐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이 제 집 영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든 말든 다 관심 없습니다.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기에 내 권력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되고, 이 권력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거짓말도 영혼도 팔 수 있다. 지금 이런 행태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진저 마르자레님, 얼마 전 융업소 종업원 성폭행한
성동구 구의원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거 망본 사람도 있잖아요, 밖에서. 그렇죠. 망보기 하고 그랬다는 거죠. 물론 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 어떤 판결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성비위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지사 그리고 부천 시의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의원 중에도 한 명이 예. 불륜했던 사람이 이제 상대가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했대 야산에 불러서 폭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 지방 의원 중에서 와이프 골프채로 때려 죽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뉴스에 계속해서 강조가 안 됐었는데요. 민주당 이 사건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말 민주당 성범죄나 성행위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숱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한나라당일 때 섬누리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신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저만 보냐? 아니 한두 명이면요. 한두 명 개인의 일탈으로 보면 돼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의 문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에서 여성 멸시, 여성 경시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죠. 보여요. 마초적 예.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또 내일이면은 또 금요일인데요. 저희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또 애국기업 환신의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Stay tuned.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 또 우리 멸콩TV에 또 슈퍼챗 쏴주신 악녀님, 또 호시절님, 골프여신님, 진저마르자레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이 툭툭툭툭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저희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또 방송을 준비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항상 멸콩TV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날씨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처럼, 네, 이쁜 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했는 그 성경의 진실을 그대로 이제 풍성한 어떤 가을을 맞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멸콩TV 아마 이번 주말을 넘으면은 30만 돌파할 것 같은데 많이 3종 세트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많은 또 방송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대마다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알림을 통해서 왔을 때에 많이 또 구독하고 전파해 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김민수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